일상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시는 시각 8시 8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은 말은 민생 합니다만은 정말로 민생을 챙기고 있는 걸까? 고개가 갸우뚱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씩 이렇게 툭툭 던질 때마다 이게 과연 민생과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메가시티입니다. 오늘 관련된 얘기 좀 얘기 나눠볼까요?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네. 오랜만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김포시 서울 편입을 저희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아침까지 뉴스를 보니까 김포시를 서울 편입하는 메가시티 구상안이 이제 전국화될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일단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국민의힘이 이제 그 참패를 하고 수도권 민심이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 던진 총선용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그 일종의 그 뭐 새로운 게리만더링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 던져보고 아니면 말고 하는 뭐 전형적인 정치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갑자기 김포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다른 데도 인접한 데가 많거든요. 오히려 더 가까운 데들이 더 많아요. 구리나 뭐 하남 이런 데는. 그 김포는 그 지역구가 2개인데 네. 지금 현재 둘 다 민주당이 그 의원으로 되고 계시고요. 그 김포 문제는 과거에 지옥철 문제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네. 현안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그 교통 문제가 현안인데 네. 그 문제를 논의하러 갔다가 갑자기 여당 대표가 그 서울시 편입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죠. 네. 김포에서만 서울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 그 인접 고향이라든가 뭐 인접에 있는 모든 도시에서 다 서울로 출퇴근을 하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 교통에 소위 말하는 이제 지하철이라든가 이 노선을 확대시키든가 뭐 늘리든가 지옥철이 안 되게 만들든가 이걸 얘기했으면 이해가 좀 갔을 텐데 갑자기 메가시티로 김포시 얘기가 나와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례적으로 국민의힘 자치단체장들 인천시장, 대구시장, 경북지사, 충남지사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스로 자가당착인 셈인데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도 그 지방화 시대 그 종합계획이라는 걸 내세웠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기본 골자가 그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5개 초광역군을 육성을 한다. 하는 게 골자예요. 네. 근데 그 내용하고는 정반대로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는 그 서울시 편입 문제를 들고 나왔으니 스스로도 논리가 지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고 네. 더욱이나 국민의힘을 적으로 두고 있는 지자체장들이 전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당사자인 서울하고 인천, 김포 여기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졸속으로 이 제기된 문제가 결국은 총선을 앞둔 그 포퓰리즘으로밖에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행정적인 절차로 봤을 때 경기도의 김포하고 그 김포를 떼가지고 서울시로 편입한다는 게 절차가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 뭐 절차는 일단 그 해당되는 지자체 지방의회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주민 투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행자부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를 제출을 하면은 국회의 의결이 통과가 돼야 이건 법 개정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항을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나 지자체 의견 수렴도 전혀 하지 않고 그 절차상의 문제도 상당한 것이고요. 저는 이 절차상의 문제보다는 기본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그 시각에 나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수도권 집중이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네. 수도권은 과밀을 걱정하고 지방은 소멸을 걱정을 하고 네. 그래서 이 메가시티의 구상이라고 하는 게 이 지역의 발전이 뒤처진 지역이 그 초광역 협력을 통해서 수도권의 버금가는 경쟁력을 키워보자 해서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되어 오던 그런 정책이거든요. 네. 근데 이 문제가 갑자기 서울시를 팽창을 시켜서 오히려 블랙홀로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을 들고 나왔으니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죠. 네. 우리도 비슷한 경우가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그 군공항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한평군을 경북 군위처럼 대구시로 편입해서 이렇게 군공항 이전 뭐 이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이것도 그럼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법률 개정 사항입니다. 예. 야, 그러면 이 절차를 다 밟으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는데요? 꽤 걸리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는 정부 입법이 아니라 네. 그 의원 입법을 통해 가지고 절차를 좀 이렇게 단축시키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주민들의 어떤 그 주민 투표 그리고 법의 통과 국회에서 이거는 필수적인 사항이죠.
주민 투표 겸 법의 통과, 국회 통과만 하더라도 이건 몇 달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그거는 뭐 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죠. 예시가. 그러니까요. 야, 그런 거를 지금 냅다 지금 던진 것 같은 느낌이어서. 예. 참. 그러니까 문제는 그 수도권의 집중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네. 사람하고 돈하고 일자리가 전부 수도권에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서울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네. 그 최근에 통계를 보면은 수도권으로 유입된 인구의 80%가 청년들입니다. 네. 청년들이 미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출산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인구가 과밀하니 집값이 올라가고 경쟁이 심하고 하니까 맞아요. 그 출산하고 육아를 기피하게 되고 그런 문제까지 좀 국가의 백년대기를 같이 그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지역을 위해서 지역의 어떤 자치, 지방화 시대, 균형 발전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기관들도 좀 내려오고 또 나주에는 또 혁신도시가 있고 예.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나주와 광주가 좀 소위 말해서 좀 시너지 효과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여기도 연결을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교통망 SOC 예. 이런 게 좀 계획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제가 국토부 장관으로 있을 때 광주 나주 광역철도 노선을 처음으로 국가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 잠시 후에 이제 자세하게 얘기 나올 텐데요. 예. 그게 지금 이제 광역철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광역 지자체를 연결하는 소위 지하철망인 건데 지금 현재는 광역철도가 수도권의 100%입니다. 지방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 해서 철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네. 5개 권역별로 광역철도 하나씩을 포함하는 그 계획을 제가 장관 때 세웠고요. 또 그대로 두면은 이게 경제성 문제를 따지다가 100년 하청이 될 것 같아서 선도 사업으로 지정하는 것까지 해놓고 제가 그 장관직에서 나오게 됐던 것이죠. 예. 이것도 결국은 지방이 살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이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초광역 협력을 통해서 경쟁력의 원천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그 취지였기 때문에 네. 예, 광주 나주 광역철도도 뭐 그런 취지의 수준이 된 겁니다. 예. 광주 나주 광역철도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그 김포시의 그 지하철이 지옥철이 돼서 예. 연결해서 이제 시너지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렇죠. 이제 출퇴근 인구들을 또 유입시키고 중요한 건 그거를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만들어져서 너무 작고 짧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광주 나주 광역철도도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나온 얘기는 제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효천역을 경유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제가 선도 사업을 지정하고 이제 국토부 장관을 그만두고 나왔는데 네. 그 뒤에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을 하면서 네. 이 광주 전남이 요청한 안을 보니까 네. 이 나주에서 남평 혁신도시 대천에 있는 에너지밸리 여기까지는 노선이 같은데 여기에서 서광 지역으로 연결을 하는 거를 서창을 통해서 연결하는 걸로 그 신청을 해놨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중대한 문제를 빠뜨린 것 같아서 네. 그 서창 쪽은 어떤 사람의 인구 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한데 그 효천 지역의 경우에는 벌써 인구가 3만 정도 그 되고요. 거기에는 송원대, 광주대 두 개의 그 대중교통 이용을 하는 그 수요자가 있고요. 네. 송암 공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노선을 그 에너지밸리에서 효천을 경유해서 소강 지역으로 빼게 된다면은 이게 그 교통 수요에도 맞다. 네. 그리고 또 이게 그 걱정하는 경제성을 높이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 왜냐하면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갈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편익이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이미 서광 지역에서 효천 그리고 대천으로 가는 일부 구간은 이미 경전선 철도가 있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 부지에다가 네. 토지 매입부터 철도를 건설하는 것과 기존의 철도가 지나가고 있는 노선에 이거를 전철하는 하는 작업하고는 오히려 이게 경제적으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제가 그 효천을 경유하는 안을 제가 처음으로 제시를 했었고요. 네. 이 내용을 다행스럽게 광주시가 그걸 수용을 해서 네. 그렇게 추진이 그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효천역으로 경유했을 경우에 말씀하셨던 비용 좀 늘어나지 않느냐 걱정을 하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 공사 비용은 조금 늘어날 수 있지만 네네.
그 늘어나는 비용에 대비해서 편익이 올라간다면 편익이 올라간다. 전체 그 BC 경제성은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경제성 분석 면에서 봤을 때도 훨씬 나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분석 결과 정확하게 나와봐야 되겠지만 네. 그 비용이 절감되는 요인, 편익이 증가되는 요인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역철도 처음에 구상하실 때. 예, 이거는 그 광주 전남권이 초광역 발전을 위해서 교통망을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지역 현안이 지금 현재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2호선은 광주를 순환으로 도는 망이죠. 그렇죠. 남쪽을 도는 게 1단계, 북쪽을 도는 게 2단계. 3단계가 백운광장에서 효천역까지 가는 네. 지선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경제성 분석이 우려가 돼서 당초 계획하고 달리 이게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는 광주 나주 광역철도를 효천을 경유해서 가는 쪽으로 네. 이렇게 하게 된다면 백운광장에서 효천역까지 가는 구간의 경제성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하고 전남이 지하철 그 순환망이 네. 두 개가 생기는 셈이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교통망 위주로 접근하면 모르겠는데 자꾸 뭐 편입을 한다고 하고 뭐 이래버리니까. 그러니까 생활의 민생에 예. 밀접한 그런 현안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 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행정구역 통합을 가기 위해서는 절차상으로도 그렇고 또 따져봐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이 된다 그러면은 네. 지금 현안 문제가 된 철도 문제, 지하철 5호선, 9호선 서울에 네. 이 문제에 대한 게 지금 만약에 광역철도로 연결을 한다 그러면은 국비가 70%인데 네.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은 국비가 40%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럼 남아지는 지방. 이 말은 뭐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2배로 늘어나죠. 이런 경제적인 문제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또 서울 시내에 있는 자치구 사이에서도 그 예를 들면 세수가 많이 나오는 강남구 이런 데서 지방세를 거두어서 좀 그 세수가 적게 들어오는데 나눠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서울시의 다른 구에서도 이거를 과연 찬성을 할까 하는 그런 뭐 실리적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래서 그 지방의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추진할 사항이다. 그래서 제도도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쉽게 던진 것 같고 총선적인 것 같고 이번 정부 보면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도 갑자기 그냥 수년 동안 해오던 조사를 뒤엎고 그렇죠. 예. 그게 2017년에 계획에 포함이 돼서 5년이 넘게 추진되어 오던 사업입니다. 계셨을 때도 그게 종점이 아니 원래 이제 그 계획이 추진이 돼 있었고 제가 재직하던 시절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네. 예비타당성 조사마다 2년 동안에 걸쳐서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불과 2개월 만에 정점이 바뀌어요. 노선의 55%가 바뀌어요. 게다가 정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빨리 바뀌었냐. 그 의혹을 제기를 했던 건데 네. 언론이나 야당에서 당연한 문제 제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시원치가 않아요. 거기다 말이 계속 바뀌어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백지화하겠다 또 선언을 해버려요. 네. 장관이 직접 나서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국정이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즉흥적인 그 절속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건데. 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혼란하게 하는 그 책임도 분명히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또 저기 양평의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원하는 대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바뀐 노선을 하고 싶다 하면은 제기된 문제를 빨리 해소하고 가야 될 텐데 우리가 국정감사에도 봤지만은 한 달 동안 이렇게 그렇죠. 진행을 해도 서로의 공방만 있었을 뿐 사실규명은 거의 이루어진 게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사실을 밝히려면 조사 권한이 있는 국정조사를 하든가 안 그러면 검찰에 수사를 하든가 네. 뭐 검찰을 믿을 수는 없으니까 특검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을 해야 그 국민들의 그 편익 이런 것들이 그 훼손당하지 않는다. 네. 신속 추진 아니면 국정조사를 통한 의혹을 해명하고 그 곧바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 네. 그 문제를 제가 제기했던 겁니다. 이 정부 들어서 너무 급하게 또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기분으로 그냥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까지 쓸데없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빨리빨리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걱정인데다가 내년에 지자체로 내려오는 교부세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렇죠. 예. 저도 뭐 지자체 뭐 시나 뭐 구 이렇게 방문하면 체감을 할 정도로 예. 너무 많이 힘들다고 하고 내년이 걱정이다고 말을 할 정도인데 기획재정부에서 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답답하죠. 예. 그러니까 기재부가 벌써 3년이 넘게 엄청난 세수 축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올해만 해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60조에 가까운 세수 결손이 생겼습니다. 전체의 한 15% 정도가 덜 거치는 거예요. 근데 지방에는 법으로 연계가 돼 있어서 한 40% 정도가 그 국세 거치는 거에 일정 40% 정도가 지방으로 자동 이렇게 교부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60조 가까운 돈이 결손이 나니까 예.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부세 교부금도 한 23조 원 정도가 펑크가 나게 되고 지방 입장에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내국세 일정 부분은 지방세가 연동이 돼 있어요. 네. 지방세 자체 수입도 같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의 고통인데 아니 이거를 지방에서 여유자금 활용하고 세출구조 조정해서 알아서 처리를 해라. 굉장히 무책임한 책임전가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문제는 지방마다 사정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교부세가 원래 교부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예. 오히려 광주나 전남 이런 지역이 더 큰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여유자금을 활용을 해라 하는데 실제 그 얘기하는 뭐 통합재정 그 기금이라든지 네. 또 그 저 세계영예금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미 지방의 계획에 한 70% 정도 이미 반영이 돼 있고요. 또 자치단체별로 보면은 이게 바닥이 나 있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지자체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을 줄이거나 폐지하거나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에는 그 체감할지 모르지만 실제 제공하던 서비스가 줄게 되고 일자리가 줄게 되고 이런 걸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이런 무책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세수가 결손이 나게 된 게 경제 전망을 잘못하고 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잘못한 것도 있지만 또 이 정부 들어와서 50조가 넘는 감세를 합니다. 부자 감세요? 그렇죠. 네. 세입이 안 들어오는데 감세를 한다. 이거 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갈팡질팡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본적인 정책 기조의 전환 네. 또 특히 지금은 경제가 어렵고 서민 생활이 팍팍하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경제를 그 좀 붐업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네. 국가의 재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네. 건전 재정을 얘기하면서 또 감세는 걷어들이지 않고 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R&D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실질적인 복지 관련된 일자리 예산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그 국정 운영 기조, 재정 운영 기조의 어떤 전반적인 재검토, 그리고 실제 이거 펑크낸 그 세수에 대한 지방에 대한 그 보완 대책 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안 걷어들였던 것들 그쪽을 무조건 봐야 되겠네요. 예. 소위 말하는 이제 본인들의 뭐 눈치 보기식으로 이제 안 걷어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지금 뭐 나라 살림이 지금 너무 힘들어질 것 같다고 다들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정쟁이나 여야를 막론하고 고견을 하면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듣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다면은 네. 이거를 그 신중하게 심각하게 그러니까 받아들일 태세가 돼 있어요. 네. 그게 소통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